국내 기독교 근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시청학 광장 퀴어 축제 반대를 인권 침해로 규정한 서울시 인권위의 결정을 철회하란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루터대학교가 한국디아코니아와 함께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면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고민이 많은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13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수많은 영향을 끼치며 소중한 유산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교계에서 이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없다시피 했는데요. 최근 한국교회 총연합을 중심으로 기독교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오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굴곡진 근현대사를 겪는 동안 기독교는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쳤고 수많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할 기독교 유산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교문화 자원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관리와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교계의 뜻이 모여 한국교회 총연합을 중심으로 첫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대 문화, 그다음에 근대 기독교 유산들은 결국은 국가적인 유산이요. 또 우리 민족이 자부할 만한 그런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문제나 또 이것을 아카이브에 저장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은 정부 부처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3개년에 걸쳐 연구가 진행됩니다. 특히 근대 문화유산에 대해 보존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게 이번 사업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원을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 의료, 교육, 민족 계몽 운동 등 한국 사회와 문화 발전에 기여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전기화하고 순례길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 한국교회 종교 문화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동안은 이제 건축 중심으로 이제 그 목록화 작업들이나 그런 것들이 되어 있었지만은 실제 교회 현장에 가면은 뭐 여러 당회 회의록부터 해서 뭐 주보, 사진 여러 실질적인 자료들도 정말 많거든요. 또 그 자원들을 좀 모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좀 연구를 할 겁니다. 심평식 사무총장은 시대가 지나 많은 종교 시설들이 새롭게 고쳐지게 된다면 결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유산들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며 그러기 전에 이 문화유산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를 반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을 두고 서울시 인권위가 인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서울시장에게 공무원들의 차별이나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과 대응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철회하라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행정소송에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박은결 기자입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서울시 공무원 17명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결정 취소 등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가 서울시장에게 공무원들이 차별이나 혐오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2019년 서울시 공무원들이 퀴어 축제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서울광장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자 서울시 인권위는 차별 혐오 표현에 대한 인권 침해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들은 이에 재차 성명을 발표하고 성소수자가 아닌 퀴어 축제에서 보인 그들의 행위를 비판한 것이라며 이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의사 표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 공무원 17명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무료 급식소 대부분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노숙인들은 한 끼 때우기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터대학교와 한국디아코니아가 노숙인들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나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느지막한 오후가 되자 수원역 앞으로 줄이 길게 늘어섭니다. 노숙인들에게 케밥을 나눠주는 시간이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디아코니아가 세운 YD 케밥하우스는 매주 화요일마다 노숙인들에게 직접 만든 케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루터대학교 신학생들도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굶주리는 노숙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겁니다. 음식 준비부터 포장, 배식에 손길을 보태니 봉사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배식이 끝나자 이번엔 수원역 구석구석에 다니며 음식을 나눠줍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숙인들을 위해서입니다. 1시간 넘게 역사를 돌아다니며 케밥 100여 개와 마스크 1000장을 나누고 나서야 봉사활동은 끝났습니다. 이번에 난민과 노숙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노숙자들을 이제 대면해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로써 꼬박 50회째를 맞이하는 케밥 나눔은 한국 디아코니아가 세운 YD 케밥하우스에서 1년째 해온 봉사입니다. 케밥은 예멘 난민이 직접 만듭니다. 난민 신분으로 힘겨운 상황이지만 노숙인들을 보며 케밥 나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루터대는 난민과 노숙인을 비롯해 소외계층을 돕는 데 동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학기 이제 디아코니아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난민 문제를 이제 다루었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한번 현장에 나와서 이 난민 문제를 좀 보고 또 동시에 노숙인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참여하게 됐습니다. YD 케밥하우스 측은 노숙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라며 많은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U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건강한 생각과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최상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책에서 저자는 18개월 동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어려움을 겪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난 문제들을 나열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위해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7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어두운 생각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평신도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 쓴 해설서입니다. 2권으로 구성된 책은 성경과 역사, 신학,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출애굽기 전반에 대한 의미를 분석합니다. 1권에서는 출애굽으로의 부르심을 부제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세밀하게 추적합니다. 2권에서는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저자는 출애굽기엔 개인 신앙을 넘어 신앙 공동체로 확장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담겨 있다며 오늘날 신앙생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마치고 출입국 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별도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문체부 등 관련 부서의 국가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검찰부와 법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공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8일 만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 전투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서울 서초경찰서가 부실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무마 청탁이나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로 또 택시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2달 연속 6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61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는 지난 3월 31만 4천 명, 4월에는 65만 2천 명이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은 수출 호조와 소비 확대, 거리두기 단계 유지 등이 반영돼 취업자는 3개월 연속 증가했고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전하평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의회가 현지 시간 8일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공격적 육성을 위한 대중국 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상원은 이날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 산업기술 개발과 생산에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조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혁신 경제법을 찬성 68, 반대 32의 압도적 표차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기술 개발에 210조 원이 투자되며 특히 60조 원은 반도체의 특정에 집행될 전망입니다. 스리랑카 앞바다에서 발생한 컨테이너선 MVX 프레스퍼로 화재로 해양 생태계 파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화재 이후 지난 열흘간 사고 인근 해변에는 바다거북과 돌고래 등 해양동물의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선박에서 쏟아진 플라스틱 알갱이 무더기와 화학물질 등이 해양동물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해양동물 사체 일부를 수거해 사인을 추적하는 등 사고 선박 관련 해양 오염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법정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동남아 빈국인 라오스가 코로나19 4차 유행이 한창인 베트남에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9일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라오스의 루앙프라방주가 베트남 북부 디엠비엔성의 방역에 써달라며 베트남 주재 외교공관에 $10,000를 기부했습니다. 같은 날 라오스 사냐브리주도 베트남 옌바이성 등을 돕기 위해 $27,600만 전달했습니다. 라오스 당국은 양국이 힘을 합쳐 팬데믹 대처법을 공유하자면서 베트남에서 4차 유행이 곧 꺾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아시아계 출신 주민의 절반 이상이 지난 1년 사이 인종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C 방송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과 여론조사 기관인 앵거스 리드 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인종차별 사건을 겪은 응답자가 58%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응답자의 28%는 인종차별을 항상 또는 자주 겪는다고 밝혔으며 저소득층이나 젊은 층일수록 더 심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레포단의 교회 박재현 기자입니다. 오늘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화사역단체 펜머스 문화선교회가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 콘텐츠 VBS를 출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진행이 어려운 여름 캠프를 온 오프라인으로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제작한 건데요. 교사들을 위한 티처북과 공과자료 등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까지 마련했습니다. 특히 웹드라마 너의 대답과 댄스 랩을 접목한 성경암송 랩챈트는 많은 청소년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펜머스 책은 청소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로 준비했다며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성경에 대해 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쉐이커스 워십이 최근 새로운 디지털 싱글 주님의 때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곡은 크리스천 유튜버 K가 메인 보컬 피처링에 참여해 눈길을 끄는데요. 상쾌한 리듬과 멜로디를 통해 젊고 신선한 분위기를 표현했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을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범한 기독 청년들의 일상을 드라마 형식으로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쉐이커스 워십은 코로나19로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며 이 노래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큰 위로와 소망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들 계속해서 구TV에 전해주세요. 이상 네포난의 교회였습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주지방회 꿈의 교회가 지난 6일 창립 125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를 위해 섬겨온 성도들과 원로 목사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공주 꿈의 교회 안희묵 목사는 창립 125주년을 맞이한 건 한국 침례교회의 자랑이라며 앞으로 성도와 지역에 감동을 주는 착한 교회의 비전을 품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랑재단이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국제사랑재단은 2차례에 걸쳐 지난달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에 1,650만 원, 지난 3일엔 초교파 단체인 미얀마 한인선교사회에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후원금은 미얀마 선교사 가정과 현지 교회 및 서민 생필품 구제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시온 은혜기도원이 지난 7일 한국기독언론진흥재단에 1억 원어치의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한국기독언론진흥재단은 은퇴 및 원로 목사들을 돌보고 후원하는 선교단체입니다. 후원한 물품은 마스크와 생필품, 식품 등입니다. 신현욱 원장은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한 원로 목사님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지난 7일 선교바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선교바자회는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특별 기도회로 대체됐습니다. 여전도회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바자회를 강행하진 않되 바자회의 목적인 학원 선교를 위한 기금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을 중심으로 기독교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물려준 유산이 후대에도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갖고 방법을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